만들어지는 양도 따라서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폭식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수면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또한 알코올, 즉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도 활성산소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을 잘 골라야 오래 산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원광대 복지보건학부 김종인 교수가 1963년부터 2000년까지 일간지 부고란에 게재된 2142명을 대상으로 주요 직업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종교인이 79세로 가장 높았고요. 언론인은 65세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인 것은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할 체육인이었는데요. 평균 수명이 67세, 11개 직업군 중 세 번째로 수명이 짧았습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조성현 박사님, 그 원인이 활성산소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을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반복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노폐물의 생산이 많아지고 그 생산된 노폐물이 대사될 여유로운 시간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결국은 활성산소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대사가 되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게 되니까 결국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많은 병을 앓게 되고 또 수명도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활성산소는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몸 안의 활성산소를 없애고 질병과 노화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프로축구 선수들의 시합. 축구는 가로 120m, 세로 90m의 운동장을 전후반 90분간 뛰어야 하는 경기다. 게다가 승부까지 걸려서 격렬하기만 하다. 활성산소 발생은 체력 소모와 비례한다. 숨가쁘게 뛰는 만큼 많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막 경기를 끝낸 선수의 활성산소량을 측정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미드필더. 공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체력 소모가 많은 편이다. 축구처럼 과격한 운동이 활성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선수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고 일부는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 운동에 의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몸이 정상을 되찾는 시간은 48시간. 이틀 후 선수들을 대상으로 다시 활성산소량을 측정했다. 세 선수 모두 활성산소량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대의 나이와 충분한 휴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선수도 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 복용이 일반적이다. 비타민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C라는 것이 상당히 그게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셀레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마그네슘도 같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고 있고요. 경기를 마친 선수들의 숙소. 특히 활성산소 발생량이 많았던 노종건 선수. 그 역시 비타민C를 매일 복용하고 있다. 또한 냉장고에는 건강식품 보조제로 가득 차 있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 이곳은 럭비 구단 워리어팀의 홈구장이 있다. 뉴질랜드는 축구와 야구가 비인기 종목인 반면 럭비는 국민 스포츠다. 미식 축구보다 간단한 복장과 안전장치를 갖추고 하는 럭비는 돌파력과 순발력이 요구된다. 그만큼 몸싸움도 많고 체력 소모가 많은 경기이기도 하다. 연습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격렬했던 만큼 수분 보충을 위한 이온 음료를 먼저 찾는다.
특이한 것은 키위. 선수들의 피로 회복을 위해 구단이 마련한 영양식이다. 키위는 지친 선수들에게 당분과 수분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도 많다. 이렇게 신선한 과일을 먹는 이유는 떨어진 에너지 레벨을 다시 증가시키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80분간 열심히 뛰다 보면 많은 양의 수분을 잃게 되고 몸 컨디션 또한 떨어지기 때문이죠. 다시 그 에너지 레벨을 향상시킴으로써 경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은 껍질을 그대로 먹기도 하는데 항산화제를 따로 복용하는 선수는 없었다. 키위뿐 아니라 컬러 과일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이 많다. 지난 6월 암예방학회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최근 암 발생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일이 암 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과일의 항산화 물질은 어떻게 암을 예방하는 것일까? 사과에 많은 폴리페놀은 대장세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대장암을 진행시키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염증과 관련된 그런 세포네스에 된다 시거든요. 포도는 염증 질환 유전자의 활성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데 특히 껍질과 씨앗에 이런 성분이 많다. 배는 발암물질의 배출을 유도하는데 특히 폐암 예방에 효과적이었고 단감은 간암세포 확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가 제한된 환자 수, 제한된 그런 샘플 사이즈나 스터디 규모 때문에 아직까지 제한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비교적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많은데요. 특히 여러 가지 발암 초기에 그런 그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암세포의 세포 자살, 세포 사멸을 유도해서 암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들이 여러 가지 그런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토마토와 전립선 암의 관계를 실험한 미국 일리노이 대학. 전립선 암 환자 32명이 실험 대상이었다. 방법은 3주 동안 토마토 소스를 섭취하는 것.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파스타 형태로 매일 토마토 소스 3큰술 정도를 먹었다. 3주 후 암세포의 DNA 손상 정도를 관찰한 결과 실험 전에 비해 평균 40.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림에 나온 사람이 저희 연구 대상자 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록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전립선 암의 암세포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여기 짙은 색상의 세포는 모두 암세포입니다. DNA 손상 있는 세포들이죠. 그 외에 옅은 색상의 세포들은 DNA 손상이 없는 세포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토마토 소스를 3주 동안 먹은 후 다시 실험해본 그림이 여기 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DNA 손상은 거의 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암세포가 죽었다는 것. 죽은 암세포를 붉은색으로 염색한 결과 토마토 소스를 먹인 실험군에 죽은 암세포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5개에서 8개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자는 캠페인이 있는데 제가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은 그중 하나를 토마토로 먹자는 것입니다. 식단에 토마토를 포함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과일의 항산화 물질은 어떻게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것일까? 앤드류 콜린스 교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키위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사람들이 섭취하는 과일의 항산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실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항산화 물질만 따로 빼내어 항산화 실험을 한 적이